민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하셨던 것이군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9일 마지막 날 박 씨가 왔다. 예상대로 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위조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50년을 기다렸다고 나는 말했다. 그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랐다. 내가 나에게 한 모든 것들, 다른 할머니들에게 한 모든 것들이 오늘 끝난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김 씨가 모든 것을 증언했고 녹음 테이프도 모두 제출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평안하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모든 것이 너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이 성공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박 사장이 잡혔을까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 아래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말을 못하셨는데 어떻게 일기를 쓰셨을까요? 엄마, 할머니가 일기를 쓰셨나 봐요. 민서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뇌졸중 후에 손도 제대로 못 쓰셨는걸.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지만 분명히 할머니가 쓰신 것 같았어요. 2019년 3월 15일, 오늘도 그들이 왔다. 민서는 모르고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뇌졸중 후에도 의식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오늘 밤에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간병인 김 아줌마는 TV만 보고 있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닌 것 같았어요. 2019년 3월 17일, 드디어 그들의 정체를 알아냈다. 우리 집 토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지금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땅이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나요? 그리고 누군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던 것일까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오늘 의사가 왔다. 하지만 그 의사는 평소에 오던 박 선생이 아니었다. 낯선 의사였고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모두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할 뿐이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착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어머니에게 일기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어머니도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 누군가 창문을 두드린다고 하시고 밤에 자꾸 일어나서 문단속을 확인하시고. 민서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를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일기를 쓰셨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상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부엌 서랍 두 번째 칸 뒤를 찾아봐라. 할머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이 이 일기를 발견할 것을 아셨던 것일까요? 민서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 두 번째 칸을 모두 빼내고 뒤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옆에 서 있는 남자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머니, 이분 혹시 아세요? 민서가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이건 우리 동네 밖 부동산 사장님이잖아. 그런데 할머니와 어떤 관계였을까? 민서는 등기부등본을 펼쳐봤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현재는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 주변으로 대형 쇼핑몰 건설 계획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2019년 4월 10일 박 씨가 또 왔다. 그는 50년 전 나와 약혼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선택했고 그는 그것을 평생 원망해왔다. 이제 그는 성공한 부동산 업자가 되어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와 박 부동산 사장님 사이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2019년 4월 11일 박 씨는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 땅의 진짜 가치를 숨기고 헐값에 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고 한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으셨던 것이군요. 2019년 4월 12일 오늘 간병인 김 씨가 이상한 약을 가져왔다. 박 씨가 준 것이라고 했다. 혈압약이라고 하지만 냄새가 이상하다. 나는 먹는 척만 하고 베개 밑에 숨겨뒀다. 민서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베개 밑을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약통이 나왔어요. 약통에는 라벨이 없었고 알 수 없는 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드디어 박 씨의 계획을 모두 알아냈다. 그는 간병인 김 씨와 짜고 나를 서서히, 아니, 이런 끔찍한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민서를 위해서. 민서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2019년 4월 20일 김 씨가 가져온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나는 토해냈지만 김 씨는 내가 소화불량이라고 했다. 박 씨가 점점 조급해하고 있다. 쇼핑몰 건설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그때 문득 민서는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갑자기 몸이 나빠지셨던 것을요. 의사들은 노안이라고 했지만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할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자꾸 토하시고 식욕도 없으셨어. 그리고 간병인 김 씨가 자꾸 특별한 음식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민서는 작은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민서는 그 작은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내기 위해 할머니 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맞는 자물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2019년 5월 1일 오늘 박 씨가 직접 왔다. 그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거지라고. 나는 몸을 떨었지만 그는 내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2019년 5월 3일 김 씨가 이상한 남자와 함께 왔다. 그 남자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진짜 의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잠든 사이에 뭔가를 하려고 했다. 나는 잠든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2019년 5월 5일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김 씨와 박 씨의 전화 통화를 모두 녹음했다. 내 침대 밑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에 녹음 기능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런 줄 모르고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할머니 침대 밑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디오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열쇠를 끼워 보니 딱 맞았어요. 자물쇠를 열고 라디오를 확인해 보니 안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녹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서 테이프를 재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지만 곧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네, 박 사장님. 매일 조금씩 주시는 약을 음식에 넣고 있어요. 좋아.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신데. 그만해.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 땅만 손에 넣으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민서는 충격을 받아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테이프를 들려드렸더니 어머니도 얼굴이 하얗게 되셨어요. 이런, 우리가 할머니를 그런 위험에 내버려뒀다니. 민서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2019년 5월 10일 김 씨가 오늘 아주 이상하게 행동했다. 평소와 달리 친절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나는 모든 음식을 먹는 척하고 화분에 버렸다. 2019년 5월 11일 박 씨가 마지막으로 왔다. 그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50년 전에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라 복수였다는 것을. 민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들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런데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2019년 5월 12일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민서가 갑자기 놀러왔다. 김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민서 덕분에 나는 하루를 더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길 시간을 얻었다. 민서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예고 없이 찾아뵈었던 날이었어요. 그때 간병인 김 씨가 유독 당황해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민서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할머니가 민서에게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모든 것을 준비해뒀다. 박 사장과 간병인 김 씨의 계획을 모두 알아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우리 집 지하실 김치 냉장고 뒤에 숨겨져 있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니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더 많은 녹음 테이프, 사진들, 그리고 박 사장이 할머니께 보낸 협박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를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할망구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나? 곧 내 차례가 올 것이다. 50년 전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일기로 돌아가서 계속 읽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박 씨의 과거를 조사해봤다. 그는 50년 전에 나와 약혼했었지만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도박을 했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 내가 할아버지를 선택한 것은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2019년 5월 16일 박 씨는 내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가 먼저 나를 배신했다. 그는 내 친구 영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도 조용히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50년을 살아왔다. 민서는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2019년 5월 20일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박 씨뿐만이 아니었다.
조사해보니 우리 가족 중에도 박 씨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이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중에 박 사장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요? 일기를 계속 읽으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9년 5월 21일 민서의 아버지가 박 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큰 빚이었다. 박 씨는 그 빚을 이용해서 우리 집 토지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민서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 씨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다. 민서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인하셨지만 결국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미안하다. 민서야. 사업이 어려워서 박 사장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와 그런 관계인 줄 몰랐다. 그리고 내가 무심코 말한 할머니 이야기들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을 줄도. 민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사장은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할머니를 고립시켜 천천히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2019년 5월 25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박 씨는 내가 무력한 할망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며 살아왔다. 그의 약점도 모두 알아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민서는 할머니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할머니의 진짜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일기의 다음 부분을 읽으며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2019년 5월 26일 박 씨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신문 기자였다. 사람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내 전문이었다. 비록 결혼 후에 그만뒀지만 그 능력은 아직 살아있다. 민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기자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2019년 5월 27일 박 씨의 부동산 회사를 조사해 봤다. 그는 지난 10년간 여러 노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다. 방법은 항상 똑같았다. 노인들을 고립시키고 가짜 의사와 간병인을 보내서 서서히 경찰이 수사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2019년 5월 28일 김 씨도 사실은 피해자였다. 박 씨가 김 씨의 딸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었다. 김 씨의 딸은 박 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김 씨는 울면서 나에게 사과했다. 민서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도 완전한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2019년 5월 30일 드디어 김 씨를 설득했다. 그녀도 이런 일이 싫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함께 박 씨에게 맞서기로 했다. 김 씨가 박 씨의 모든 계획을 녹음하기로 했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김 씨가 가져온 새로운 녹음이 대박이다. 박 씨가 다른 공범들과 통화하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7명의 노인을 그런 식으로.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연쇄살인이다.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분들도 피해를 당했다니요. 2019년 6월 3일 박 씨가 조급해하고 있다. 쇼핑몰 건설이 곧 시작되는데 아직 우리 땅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 씨에게 일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 우리 편이다. 2019년 6월 5일 마침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박 씨를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겨줄 것이다. 김 씨가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민서는 할머니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2019년 6월 7일 오늘 박 씨에게 마지막 연기를 보여줬다. 나는 정말 아픈 것처럼 행동했고 박 씨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김 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진짜 끝나는 것은 그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할머니의 마지막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8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 씨가 박 씨에게 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연락할 것이다. 박 씨는 급하게 달려와서 토지 문서에 위조 서명을 하려 할 것이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다. 김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신고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박 씨가 그동안 준 독은 이미 내 몸을 망가뜨렸다. 나는 복수를 완성하고 평화롭게 떠날 것이다. 민서는 할머니의 일기를 모두 읽은 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2019년 6월 10일자 지역신문. 연수의 노인 사기살인 사건 주범 범거. 부동산업자 박모 씨가 지난 5년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의 사기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 박 씨는 가짜 간병인과 의사를 동원하여 노인들을 서서히 독살한 후 그들의 재산을 헐값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말로 할머니의 계획이 성공했던 것이었어요. 민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 사건 기억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저희에게 제공하셨거든요.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말씀을 하셨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의지력이 일시적으로 언어 능력을 회복시켰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범인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서는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건이 해결된 후 일주일 만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은 그동안 독성 물질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웃으셨습니다. 가족을 지켰다고, 다른 할머니들의 원한을 풀었다고 하시면서요.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이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민서가 미쳐보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박 씨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민서야, 할머니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것은 복수가 아니다. 할머니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할머니를 기억해라. 약해 보이는 사람도 강할 수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민서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복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민서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기장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P.S. 민서야, 우리 집 뒤뜰 감나무 아래를 파보아라. 할머니가 내게 남겨준 진짜 선물이 있다. 민서는 삽을 들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를 파보니 작은 철제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기자로 활동하며 받은 상장들과 할아버지와의 연애 편지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두신 돈이 들어 있었고 그 돈으로 민서가 대학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통장과 함께 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서야, 이 돈으로 꼭 기자가 되어라. 할머니처럼 진실을 찾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자가 되어라.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뜻을 받아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학 4년 동안 민서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항상 곁에 두고 읽었습니다. 민서의 졸업 작품은 독거노인 대상 사기 범죄 실태 조사였어요. 할머니의 사건을 바탕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이네요. 지도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조사와 분석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방법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요. 졸업 후 민서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당연히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사건 보도가 아니라 독거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심층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반응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젊은이들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민서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할머니 지킴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한편 박 사장과 그의 공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사장은 무기징역, 가짜 의사는 20년, 그리고 간병인 김 씨는 자수와 증언 공로를 인정받아 5년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출소 후 민서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머니께도 당신에게도. 김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김 씨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민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할머니 지킴이 네트워크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민서는 매년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읽어드렸어요. 할머니, 올해도 많은 할머니들을 도왔어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민서는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연필로 쓰여 있어서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았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줄 알고 있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선함과 용기를 믿어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였다는 것을요. 저도 할머니처럼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이 할머니의 일기장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할머니 같았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은 이제 민서의 책상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서가 매일 쓰는 기사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편지들, 그리고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을요. 말도 못하는 할머니의 일기장이 담고 있던 비밀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처럼 약해 보이는 사람도 강할 수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민서는 매일매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서도 할머니가 되면 자신의 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사랑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일기장은 이제 영원한 이야기가 되어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고 만나게 들으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